경제의 목적은 불평등을 줄이는 것이며 이것은 조세보다는 지적 불평등의 감소로 달성될 수 있지만 지식자본주의는 자동적으로 불평등을 증가시킨다. 인간들에게 학습은 여전히 고통스럽고도 느린 과정이다. 그리고 우리의 뇌가 제반 기능을 얻는 데에는 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이런 시간의 불일치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정치가 제자리 걸음을 하는 동안 경제, 그리고 완전히 자율화되고 있는 기술 영역은 저 앞쪽에서 달리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권위주의 체제의 물결에 저항하고 디지털 거대 기업들과 조화로운 균형을 이루고 싶다면 정치 기술을 재발명해야 한다. 이제 우리의 경제와 사회관계를 조직하는 핵심 규칙들은 의회보다는 디지털 플랫폼에서 나오고 있다. 각 정부 부처의 부산한 활동은 그저 일시적인 현안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그칠 뿐이다. 디지털 플랫폼의 코드가 새로운 법이 되었지만 우리는 그 코드를 쓰는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 세계의 운명을 결정할 누가 데이터와 기계들의 주인이 될 것인가? 이 같은 중대한 결정들은 이제 백악관이 아니라 실리콘밸리에서 내려지고 있다. 국가 수반들은 기술적 문맹이 대부분이다. 폭발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은 우리를 점점 더 예측 불가능한 세상으로 이끌고 있으며 이는 국가의 규제 역할을 개조할 것을 요구한다. 그런데 기술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국가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이 갈수록 빠른 속도로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보고만 있다. 기술이 법보다 강하기 때문에 권력의 무게 중심은 슬그머니 이동하고 있다. 감정과 긴급성과 미디어의 압력에 좌우되는 우리의 정치 시스템은 무력함이 권위주의의 필요성을 낳고 또 권위주의는 정치적 무력감을 증가시키는 악순환에 갇혀있다. 1453년 5월 29일 기독교 세계의 마지막 보루 중 하나였던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의 술탄 마호메트 2세에게 함락되었다. 터키군이 도시로 진압하려 하는 와중에도 비잔틴 정교회 성직자들은 그들이 보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인 천사가 남자냐? 여자냐 하는 끝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었다고 한다. 이 일은 비잔틴 논쟁의 전형으로 여겨지고 있다. 오늘날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다. 정치적 논쟁은 부차적인 세부적인 문제들에 머물러 있다.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현재 진행 중인 기술적 쓰나미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대전환 문제들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우리는 챗 GPT 시대에 천사들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극도로 복잡한 세상에서 과학과 기술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 없이는 깨어있는 시민이 되기 어렵고 책임감 있는 정치인이 되기는 더욱 어렵다. 우리는 민주주의가 역사의 승자이며 문명의 진보에 있어서 필연적인 종착점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민주주의는 뜻밖에도 후퇴하고 있다. 이를 제때 막지 못하면 민주주의의 종말이 올 수도 있다. 인공지능 규제 분야만큼 정치인들의 기술적 무지가 우려스럽게 느껴지는 곳도 없다. 인공지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인공지능을 단순한 컴퓨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정치인은 공공의 위험 요소가 될 것이다. 현실을 전혀 통제할 수 없기에 포퓰리즘이나 부추기는 기계가 되기 때문이다. 법은 인공지능을 규제하고 나아가 우리의 삶을 규제하기 위해 새로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 플랫폼의 관리 규제 및 감독은 의회의 중요한 역할이 될 것이다. 훌륭한 국회의원이 되려면 반드시 인공지능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스펙트럼의 양극단에서 지식인과 철학자가 대립하고 있다. 21세기가 시작된 지금 인류 문명의 종말을 예견하는 신멜서스주의적 종말론자들과 우주 정복을 꿈꾸는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종말론적 생태주의자들은 자원과 에너지 고갈이 우리 문명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종말론 이론가들과는 달리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은 출산 제한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주 정복에는 엄청난 수의 개척자가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일론 머스크는 화성에 100만 명의 인간을 보내려 하고 세계 최고 부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회수 가능한 로켓인 블루 오리진과 같은 발사체를 이용해 우주를 식민지로 삼고 1조 명의 인간을 우주에 정착시키는 미래를 꿈꾸고 있다. 따라서 당연히 출산 제한은 더 이상 필요 없을 것이다.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에게 노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인류의 모험은 무한하고 우리의 지평은 극단적으로 확장될 것이다. 21세기의 좌우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결국 생명보수주의자들과 트랜스 휴머니스트들 간의 대립이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 구도가 될 것이다. 그것은 점차 쓸모없어지는 좌우 대립을 대체할 것이다. 20세기에는 더 큰 정부와 더 작은 정부 사이에서 공권력에 대한 신뢰와 시장 법칙에 대한 신뢰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근본적인 문제였을 것이다. 개인의 자유와 집단, 그리고 책임과 연대 중에서 어느 쪽에 우위를 두느냐를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이러한 선택들은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다. 신경혁명 시대의 좌우를 대립시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일이다. 결국 트랜스 휴머니스트들이 권력을 잡게 될 것이다. 그들은 노화 방지 기술을 무제한적으로 수용하여 더 오래 살기 때문에 인구적인 측면에서 권력을 갖게 될 것이다. 또한 신경 증강 기술을 가장 먼저 받아들일 것이기에 경제 정치적 권력도 쥐게 될 것이다.